안녕하세요. 국민기자 김부선입니다. 오늘 국민 인터뷰에서는요.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시킬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만나셔야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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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령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육정책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자문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 교육을 크게 이렇게 바꾸는 미래교육 체제를 수립하는 과제를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굉장히 큰 임무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교육자이시자, 그 다음에 판타지 동화 고양이 학교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셨나요? 85년에는 제가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필요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서대문구치소에 소년사동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이제 학교 공교육이 완전히 쫓겨날 가장 밑바닥이죠, 교육에. 아이들이 이제 항소유서 써주면서 9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런 경험, 폭넓은 경험이 이제 국가교육을 만드는데 필요하거든요. 이 교육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의 의사를 잘 모아서 이렇게 정책, 미래교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국가교육의장을 이렇게 맡긴 것 같아요. 굉장히 다이나미 하신데요. 저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하면 좀 한숨부터 나온다고 할까요?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늘 걱정이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교육은 이제 아이들도 크게 변하고 네. 경제사회 환경도 엄청나게 크게 바뀌었는데, 이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산업사회 교육체제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네.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정책 수립 방식도 여전히 산업사회에 머물러 있어서 이 변화된 환경과 변화된 아이들에 맞는 어떤 정책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육은 거의 한계점의 총체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할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화된 아이들에게 맞게 이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산업 체제에서 미래 체제로 바꿀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미래 교육 체제에서는 아이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학제 개편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공부만이 우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의 꿈도 이제 더 이상 의사, 변호사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힘이 아닐까 또 싶기도 해요.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만이 학력이다, 그거 갖고 아이들 미래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직업을 청소년 갖게 돼 있잖아요. 자기 삶을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이거 개척해 나가려면은 정말로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고 자기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형성시켜 주는 것, 이것도 학력 개념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는 교육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을 또 하게 됩니다. 사교육에 대한 또 부모의 그 경제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가 완전히 학교 가서 잘못하면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때문에 꼭 뭐 좋은 대학 가기 이전에 그런 사교육에 비해서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도 그 성격을 봐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중학생까지는 대입 체제를 좀 더 미래에 맞게 바꿔서 그 학부모가 지능 정보 사용으로 변한 아이들을 산업 사용에 맞추기 위해서 막 촘촘히 관리하는, 이거는 좀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죠. 저희 아이가 5살이거든요. 5살인데
벌써부터 사교육하는 집이 너무 많아요. 벌써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이런 저같이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옆을 보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엄마들께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산업화 사회 다르게 변화되는데 여기에 촘촘하게 진짜 아이들 입장에 죽을 지경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해서 이렇게 네네네. 하면은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는 좋은 대학 들어갔어도 자기 전공이나 진로에 아무 의욕이 없이 돼버리는, 네. 이거는 진짜 굉장히 반교육적인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좋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가는 이 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카이를 향해서 유치원 때부터 관리하는 이거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 엄청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 컨설턴트까지 막 생기고 그런데 언제쯤 이게 좀 정착이 될 수 있을까요? 서구에서 생산된 지식을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많은 사람한테 받아들여서 선진국을 빨리빨리 쫓아가야 돼. 이게 우리 근대화였거든요. 그냥 미국 여권 학자들한테 줘서 미국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럼 그 받아들여 가지고 좀 조금 손바닥 내려보내는 형태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갖고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죠. 이제는 저 학교 현장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모든 경험과 지혜를 잘 네트워킹해서 모아가지고 그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이제 미래 사회에 맞는 어떤 정책을 내놓는 그런 미래 사회형의 정책 입안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많이 변화할까요? 진짜 지금과 나은 교육을 저희가 실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그것만으로 조금 나아져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어떻게 그래요? 보면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향해 열린 마지막 비상탈출구라고 저는 진짜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 준비를 위해서 이제 OECD 국제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신다고 하셨어요. 10월에요. 이게 어떤 건가요? 10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진행되고요. 네. OECD 2030 에듀케이션 2030 워킹그룹 한 13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래 학생들에게 맞는 어떤 교육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을 맞는 토론을 하고요. 한국의 교육의 현실이 그 OECD에서 만든 미래 그런 교육 방식에 비춰볼 때 어떤가 이런 평가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2030 미래 교육 체제에서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갈 건가 이런 것들을 발제하고 토론하는 그런 두 파트로 나눠져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젠 터닝 포인트를 의장님의 손으로 할 거를 전 기대하고 있는데 포부 있으실까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기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기술력이 어떻게 좀 더 나은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거, 여기서는 상생과 평화의 코리아, 이게 진짜 필요한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필요하고, 이제 미국, 일본 이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면서 평화를 창조하는 자로서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외부적으로 국제적으로 크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지향점을 우리 교육 시스템을 바꾸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